내가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도 잠재우세요. 미워해요. 그렇게 안 해도 미워해요. 난 미안해하지 말아라. 죄 지었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어느 누구의 딸이고 너의 인생이 있잖아. 뭐 잘하는 공부의 종말은 중학교에 옵니다. 끝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공부의 종말은 중등이다.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저는 지금 부산이고요. 네, 부산까지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께 얼굴을 알리신 우리 유정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하시니까 유정임이라.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네. 오시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부산에 왔더니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요, 많은 우리 초등맘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죠. 왜냐면 교육과정도 새로 바뀌었고요. 지금 입시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다양하게 지금 엄마들을 공격할 만한 이제 불안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중심을 잡을 만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결국 그 최상의 몇 프로는 이제 의지인데 네. 그 의지를 만들어 주려면 초등 때부터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밑단 깔아주는 작업을 그렇죠. 정말 네. 많이 하셔야 그 불안이 조금은 이제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워킹맘이었고 대표님도 워킹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워킹맘들이 그 다 해줄 수 없는 그 어떤 결핍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있죠. 그런 결핍들이 결국은 아이 스스로 하기 위한 어떤 원동력,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요. 저는 이 순서의 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네. 네가 스스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기회를 주는데 마침 엄마가 다른 일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일하지만 엄마가 나가서 일해야 네가 치킨을 일주일에 2번 먹을 걸 3번 먹어. 이렇게 돈하고 연결시키지 않았고요. 항상 네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엄마가 일하니까 네가 해는 조금 다르잖아요. 강압받는 느낌인데. 근데 엄마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워킹맘이면은 너 엄마 집에 있으면 너 이거 못 먹어. 너 못 사줘. 장난감 못 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보다는 네네. 너가 너무 나를 잘 도와줘서 엄마가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게 더 좋겠네요. 예, 생각해보면 이제 나 중심인 거죠. 엄마가 일하니까 네가 해야 되라는 건 철저하게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네 일도 이렇게 잘하고 뭔가를 잘 해줘서 정말 고맙고 그 틈이 나서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네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아이 중심의 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네. 엄마를 일하게 만드는 건 나구나. 내가 엄마한테 시간을 주고 있구나라는 참 안 보이는 건데요. 이런 마인드가 이제 스며들거든요. 네네네. 그럼 맞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일에 반쯤은 이제 공여자가 되는 거죠. 나도 기여하고 있다. 그럼 스스로도 잘해요. 그 기본의 밑단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불만을 가지는 순간들은 없었어요? 아니 없진 않겠죠? 말을 안 할 뿐이겠죠? 네. 말을 못 할 분위기로 제가 만들었대요. 이제 커서 아이들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를 보면 엄마 그때 기억나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아이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그 기억은 서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상황을 아주 잘 넘겼구나 라고 만족했던 순간일 거고 어느 순간은 저는 기억하는데 아이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또 서로 서운한 정도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싫지만 병 들었을 때 약 먹듯이 먼 길 갈 때 엄마가 늘 차 안에서 아직 멀었어. 그럼 다 왔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다 왔다는 말이 되게 위로가 됐던 어린 그렇죠.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그 어느 성악가를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떤 어머니가 참 많이 도움을 주셨죠? 했더니 어려서는 화장실이 제일 좋았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못 들어오니까. 모든 공간에 엄마가 함께 있었고 모든 공연에 모든 걸 리드하셔서 어떨 땐 엄마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화장실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너무 행복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그런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존재할까요? 어. 이제 어른이 되면 철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그런 강제성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훈육이 필요한 것도 그런 네, 걸 네, 거고 네. 맨날 그랬구나라고 읽어줄 수 없듯이 엄마로서의 그런 뭐 끌고 가는 그런 강제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단 아이하고 협조하고 협상한다라는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가고 100%는 안 돼요. 네. 50%보다는 60%가 낫겠죠. 그 방법을 부모들이 고민해야지 어른이니까 강제적으로 야단치는 건 안 되겠지만 그 협상의 농도만 좀 달리한다면 그 불만이 왜 없겠어요. 다 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더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어떻게 평생을 해오셨습니까? 처음이라 그래. 좀 있으면 재미도 생길 거야. 라고 제가 위로해 줬는데 알게 되죠. 아이들도. 그래서 애가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도 잠재우세요. 미워해요. 그렇게 안 해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조금 안고 가시는 배짱이 있어야 그 불안도 견디실 겁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엄마들이 일희일비하면서 오늘 내가 회사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아이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아플 때는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표를 한 12번을 써서 네. 가슴에 넣고 다녔는데 한번 어느 그 이제 여성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낼까 고민 중이다. 그때 한 선배님이 왜? 이렇게 물어서 애가 이제 2개월, 저희 때는 육아휴직 2개월이었어요. 고개 가늠은 나왔거든요. 어머, 그래서 100일도 전에? 네. 일하다가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꼭 우리 아이 같아서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무슨 영광을 본다고 네가 어린 걸 띄워놓고 나가 이렇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얼마를 번다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 했더니 한 선배님이 어디 이제 신문사에 1세대 성공한 이사님이셨는데 저를 붙잡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해. 매우 중요하지.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잖아. 그때처럼 엄마가 중요한 때가 없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가지. 그때는 엄마가 밀착 방어해야 돼. 중학교 가면 나갔던 엄마도 돌아와.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문장의 행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쓱 웃었더니 엄마가 되면 눈 감을 때까지 넌 엄마야. 아이 옆에 엄마는 평생 필요하지 어느 순간이 필요해라는 순간은 없어.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해라. 단 미안해하지 말아라. 죄 지었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어느 누구의 딸이고 너의 인생이 있잖아. 그래서 애한테 뭘 못해줘서 미안하고 죄 지었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고 싶고 그립고 이 일을 해볼까라는 긍정으로 생각하면 그 역할이 즐겁게 될 거야.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도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계속 그 고민들을 하시면서 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어쨌든 두 아들 다 이제 명문대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 PD라는 것 때문에 이제 흔히 우리가 성공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잖아요. 네네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배려하고 좋은 태도로 말을 하고 네. 이런 인성을 갖게 됐을까? 그래서 얘기하다가 물어보면 항상 끝자락에 나오는 어머니 얘기가 아주 특이하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참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키운 이제 어머니 얘기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이득? 베네핏이 있었을까? 결국 좋은 사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이 사회생활은 자기 혼자 살 수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은 좋은 네트워킹을 갖는 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많은 조력자가 생기는 거. 그런데 그 조력자들, 좋은 조력자를 얻으려면 이 아이가 좋은 조력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제가 명문대를 보내자고 애쓴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명문대라는 것이 뭐 공부를 잘해서 가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그 집단 안에는 스스로 뭔가를 해본 아이들이 많겠구나. 그게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 큰 목표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넘사벽같이 훌륭한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진짜 많이 배워요. 그 아이한테 배우는 건 와, 그런 녀석이 있었어.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 아이가 못 가진 부분을 거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아마 그 아이도 또 어디 가면 다른 아이의 뭔가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집합들 속에서 합집합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은 학교 보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면 이 아이의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지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 유명한 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까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본에 충실한 자기의 의지를 갖는 것. 부모가 기본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쵸. 저는 그 시기가 중학교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끌어가서 야단치고 막 그러는 거, 그것까지는 중학교까지 되는데요. 뭐 잘하는 공부의 종말은 중학교에 옵니다. 끝납니다. 끌어갈 수 있는 공부의 종말은 중등이다. 고등에 가서 승부수를 내고 명문대를 가는 그 키를 쥐는 건 네. 자기의 의지예요. 그럼 그 의지를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부터 의지를 다지자? 다져지나요? 안 다져지죠. 다져지죠. 안 다져지죠. 한창 중학교 때 사춘기 건너왔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초등 때 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하고 데이트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그냥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 남자가 지금 뭐 할까? 너무 궁금하죠? 이 남자 오늘 뭘 먹었을까? 이 남자의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 이 남자에게 뭘 사주고 싶어? 그 찐했던 데이트의 감성으로 아이들하고 데이트하셔라.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 이걸 가리킬까가 아니라 그쵸. 이제 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소통이란 이 흔한 키워드를 쓰는 게 자꾸 아이를 열어보다 보면 초등 때 아이하고 이게 딱 소통이 밀착이 되면 맞아요. 중등 사춘기가 와도 그땐 거리를 좀 뒀다가 고등이면 애들이 집 나간 애들처럼 다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소통이 기본이 되면서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유초등 때 끝내놓으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데이트 하시려면 뭐 자꾸 해라 하면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아무리 좋은 남자도 이 옷 입어 저 옷 입어 하면 도망갈걸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오늘 입은 게 너무 멋있네. 그런데 이 옷은 어때? 라고 권해주면 날 칭찬하고 권해줬잖아요.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입어주겠죠. 마찬가지 이치로 아이에게 그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도 이게 공감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흔한 얘기고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중3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말부터 2학년 초까지가 이 사춘기가 제가 볼 때 피크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돌아오고 있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사춘기가 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잘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저희가 소통을 가정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졌던 시기가 정말 딱 초등이에요. 네. 다음 책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본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엄마들이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 하는 책은 정말 많지만 정말 그 친구들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하고 있을까? 너무 힘들었어 이러고 있을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순간에 감사를 느꼈는지를 인터뷰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감사했단 말이야. 그 사소한 일을 기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열린 아이들을 열려고 했던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불안이라는 건요. 뭐가 안 채워졌을 때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네. 그 알랭드 보통의 역사학자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고 또 다른 불안에 갖다 넣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늘상 불안한데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불안은 잠재울 텐데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네.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수학을 어제 그걸 다 했을까? 아, 이제 안 한 것 같아. 했다고 했는데 뻥친 것 같아. 이런 불안해지는데요. 했어라고 믿으면 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했어라고 믿으려면 앞에 아이하고 소통해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제법 들어주는 아이야.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믿음이죠. 네, 맞아요. 그럼 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엄마 말을 잘 따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초등 고학년만 돼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또 계시고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라고 줬는데 잘 사오나? 창문을 10번씩 열어보는 엄마가 있고요. 그냥 사오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파 다진 어. 엄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어려서 서로 해봐야 아이도 우리 엄마가 날 믿고 있을 거라는 경험이 자꾸 생겨야 그 성취 경험을 어려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믿고 있냐는 건 나의 몫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쟤 때문에 불안한데 그게 쟤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쟤를 믿어버리면 안 불안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아주 사소한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를 믿게 되고 엄마가 널 믿었다라는 마음을 장착시켜 주는 거라 그래서 어려서 그런 심부름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학습지 3장 할 거야? 그러면 한다고 해요. 그럼 믿었죠. 그럼 나중에 커봐 너 못했으니 이래서 내가 널 못 믿어가 아니라 뭐 다 못했네 뭐 때문에 못했어 라고 이유를 들어주면 우리 엄마가 바른 날 믿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 밑단의 작업들이 돼 있으면 네. 중학교 때 그런 얘기해도 엄마 말은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짜증은 나지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빈 약속을 남발하지 않아. 적어도 나를 좀 믿고 있어. 그게 밑에 깔려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하고 이제 힘겨루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사춘기도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아 초등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작업이. 지금 또 떠오르는 거는 네. 요즘에 엄마들 이렇게 라이딩 해주는 그것 때문에 이슈 많으신 거 아시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패러디 그 어떤 개그맨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한참 아, 제이미맘으로 네네네, 본 적 제이미맘 그래서 발차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네. 그래서 정말 집 앞에서 학원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라이드를 해주니까 애는 사실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불안하죠. 그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또 누가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한 그렇죠. 거잖아요. 불안하죠. 한번 주고 걔가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기회를 못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 과학고 다닐 때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주말에 집에 나오니까 다 가는데 한 친구가 외곽에 살았는데 항상 그 아이는 요 슈트 그 트렁크를 끌고 혼자 학교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모임이 있을 때 그 엄마한테 굉장히 멀리 사는데 3시간 걸려요, 집이. 왜 애를 데리러 한 번도 안 오냐고 물었더니 그 엄마 말이 고등학생이 됐으면 혼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집에 내 일도 하고 시부모님이 계셔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혼자 오라 했고 근데 아이가 어느 날은 서운했겠죠. 그래서 그쵸. 엄마한테 엄마는 엄마 차가 있어서 모르지만 나는 차를 3번 바꿔 타고 온다. 한 번쯤 왜 안아주느냐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셨대요. 이제부터 이 일은 너의 일이야. 그래서 이걸 서운해하면 안 되는 일이지. 엄마가 놀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잖아. 소통이 되게 잘 된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어요 엄마. 그러면 제가 한번 다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학교 갔어요. 우리가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엄마의 교육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네. 우리가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걔가 모두가 불안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아껴주려고 그래요. 저 시간 아껴서 수학에 투자해야지. 저 시간 아껴서 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길거리에 맞네요. 쏟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친구 공부 잘했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놀이공원에 갔는데 작은 애하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큰 아이가 되게 얌전한 성격이었거든요. 애가 없어서 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머리부터 뺑뺑 돌아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아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3분 동안 우리 남편이 평생 들을 욕을 저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공포가 많은 애인 줄 아냐. 저 얼마나 내성적인 줄 아냐. 아빠가 타라니까 말도 못하고 탔을 텐데 제가 분명히 타겠다고 한 거 맞냐. 우리 남편이 사색이 될 만큼 제가 막 퍼부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다려봐. 그리고 3분이 끝나고 저희 아이가 너무 수줍게 토들토들 와서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육아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으면 계속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는 나 때문에 뺏길 뻔한 기회를 얻었구나. 너 이거 무서워서 못 타. 그렇죠. 저쪽 거 타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아빠 덕분에 그걸 타본 거잖아요. 그걸 인내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불안과 예단이 아이의 가능성을 의외로 망칠 수 있다. 정말 불안하시면 심부름 시켜놓고 뒤따라가 보시더라도
한 번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 관계를 쌓는 과정 중에서 엄마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진짜 잘하는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1, 2%의 싸움이거든요. 얘가 의지가 뭐가 있겠어요. 엄마하고 신뢰관계가 강하면 그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엄마예요. 저는 매일 기숙사에 있으니까 공중전화로 매일 오는 전화를 받고 위로해주는 역할밖에 없지만 걔가 만약 저도 위안의 상대가 안 됐다면 걔가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명문대 보내셨지만 그 이후에 또 이번에 또 취직 소식 듣고 하더라고요. 취직 아직 뭐 완벽한 취직은 아니고요. 네. 뭐 큰아이는 졸업하고 이제 포닥 박사호 과정 네. 연구원. 작은 아이는 저희 아이는 이제 저처럼 PD를 꿈꿔요. 네. 드라마 PD를. 네. 그래서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기백대기를 뚫고 한 명이 됐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했어요. 저희 작은 아이한테도 본인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해요. 맞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공부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건 공부는 배반하지 않지.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줘. 그렇죠. 정확한데 지금부터 여태까지 노력으로 해서 순위를 내고 1등부터 100등까지 좋은 학교 가고 안 좋은 학교 가고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삶은 끝이 났어. 사회에 나오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점수를 봐갖고 채점에서 넌 100점이니까 A의 사람이고 라는 그 형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지.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떤 인성과 어떤 태도로 일하지에 따라서 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공부해서 1등에서 이렇게 온 게 얼마나 편했는지를 알게 될 거고 어떤 정글에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점수를 받고 어디에서 잃고 있지? 알 수 없을 거야. 천차만별의 사람 속에서 그래서 더 두렵고 무서운 생활일 테니 난 이래서 이건 잘했을 거야 라는 너의 편견을 다 버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전 항상 인사 수준력이거든요. 네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만 기억해. 인사 잘하기, 남한테 새치기 하지 않기,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대하기, 남의 의자 뺏어가지 않기. 우리 배운 기본기가 훌륭한 사람을 참 잘한다고 평가하지. 네, 그렇죠.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입사할 때는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네. 입사할 때는 성적을 가로갈 때는 영향이 있겠지만 들어와서 일할 때는 쟤는 어디 출신이지? 저도 사회생활을 봤지만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명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길로 둘 다 갔어요. 변함없이 그 길을 응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생이 뭐 대학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키워보시면요. 좋은 대학 보내면 끝날 거라 생각하시죠? 아, 절대 아닙니다. 네. 요즘은 또 문과생들 취업이 너무 어렵고요. 네, 힘들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너무 중요했다.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개입을 하게 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 내 시대 때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강요하시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아이 스스로 동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충분히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셔라 라는 게 오늘 대표님의 핵심 그 멘트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부럽습니다. 네. 지금 불안하시는 것도 부럽고요. 네. 옆에 두신 것도 부럽고요. 이제 점점 한 걸음씩 자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일찌감치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돌아오면 문제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의 방향을 향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키워놓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고, 내 숙제였다.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뭐 부모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심은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그 희로애락에 불안을 느끼는 감정마저도 참 부러워요. 왜 부럽다고 하는지 나중에 아실 텐데 즐기세요. 저희는 대표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어머님들 조금 불안을 잠 재우시고 이제 새 학기 됐는데 아이 믿어주시고요. 이제 입학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다 입학한 친구들 잘할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사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나는 저런 건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학교만 좋은 데 보냈다고 좋은 부모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것도 좋은 부모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T형의 아주 합리적인 부모입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난 참 좋은 부모야라고 느낀 건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아이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는 것과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제 의견을 네. 빼고 밀어주고 그것 때문이죠. 공부, 학교 그걸로 좋은 부모 치면 뭐 좋은 부모가 맞네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핵심 그거예요. 아이한테 자율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내가 믿으려면 내 안의 것을 조금 네. 우리를 믿자. 정돈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이야기 듣고 싶은데 다음번에 또 네.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